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6천 건대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 영향인데 지방은 여전히 거래량이 감소세로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PR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유통 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5대1 비율로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한 주가 100원으로 분할되면서 발행 주식수는 762만 178주에서 3,810만 890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숲이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플랫폼과 광고 부문 모두 고르게 성장한 영향으로 향후 숲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지난 분기보다 15% 감소한 8,64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은 제품 판매 둔화와 리튬 등 재료비 증가로 지난 1분기와 비교해 약 248억 원 늘어난 5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적은 적자 전환했지만 투자는 꾸준히 이어가기로 밝힌 만큼 반등을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중 흘러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시장 들어서는 반도체주로 거래 대금이 몰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석유주에서도 강세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아람코와 애니가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전해지게 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또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은 YC입니다. 오늘 무려 14%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영향이 YC에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에는 삼성전자와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공급 계약 이슈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급등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들은 석유주입니다. 석유주는 제가 앞서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마스에서 정치국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춤하고 있던 국제 유가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석유주 역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주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흥구석유의 경우 상한가로 치솟아 있는 모습입니다. 29.2% 강세 보여주면서 17,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2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도 6월 초 이후에 최고가 찍은 이후에 조금 주가가 주춤했는데 다시 또 반등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입니다. PNS 미케닉스입니다. 의료용 재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의 상장식을 열었는데 공모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중에 45%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2%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2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행 재발 로봇인 워크봇이 대표적입니다. 뇌졸중과 소아마비 환자에 도움을 주고 있는 로봇이고요. 공모가 대비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마감까지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장 내일장 이후에 20툴의 정태원 이사입니다. 뭐 이렇게 짧게 끝내. 안녕하세요. 유스탁 대표 유창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요. 저희가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역할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HTS가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일단 시작 먼저 좀 해주세요. 이게 항상 한 번씩 예를 먹여요, 예를. 일단은 뭐 오늘 저희가 둘이 첫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정태근 이사하고 올해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방송한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PD님이나 작가님이 저희 관계를 잘 모르시는지 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코스닥은 좀 아쉽죠.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락세, 지금 0.1% 정도 약보합이고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은 결국 BOJ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12시 30분인가요? 조금 늦게 발표를 했죠. 12시 30분쯤에 금리 인하 발표를 해주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 보면 선물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선물 동향인데 외국인이 11시 30분에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 선물을 지금 한 10,000계약 정도, 거의 10,000계약 가까운 8,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도 엔화는 오히려 올랐는데 원화는 발표하고 나서 한 5원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BOJ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부분들로 증시가 올라왔다.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0.5% 정도 상승하던 것이 그 이후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선물이 1.4%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IT 부품 쪽이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8%, 하이닉스도 아침에 거의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3%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IT 부품 쪽으로 해서 좀 강한 매수세, 저가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형 반도체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 12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올라온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약보합이다. 이 얘기는 결국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의 어떤 하락세 그리고 나머지 좀 바이오주들이 오늘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수 상승을 조금 코스닥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HTS를 키우느라고 브리핑을 먼저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BOJ 이후에 어쨌든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심상치 않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이 과연 물론 삼성전자 실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 두 종목이 상승하는 것들이 결국 BOJ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제 BOJ에서 이 금리에 대해서 0.15% 인상을 하게 되면서 0.25%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도 그렇고 원엔 환율도 그렇고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된다면은 2011년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동일본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엔화가 강세 쪽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그 원엔 환율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엔 환율이 상당히 강하게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달러라든지 원엔 환율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엔화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IT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일단 IT가 어쨌든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이제 짚어주셨듯이 선물 수급 같은 경우도 현재 8,285계약 매수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듯이 BOJ 발표 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물 수급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그 이번에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서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적어도 시장은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반등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신호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 이것도 어저께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우위입니다. 약간의 방금 또 매도 종목 우위로 좀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급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우위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시장 종목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뭐 저희는 숙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강세가 어떤 요인인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 올라가니까 기분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상당히 최근에 저도 고통을 좀 받고 있었는데 네. 이런 고통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도 시향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봐야 될 부분이 기승전 종목이죠? 종목 봐야 되는데 뭐 시장 좋아도 내 종목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세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소부장 쪽으로도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 이제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나요? 뭐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반도체가 올라온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오늘 좀 걱정이 많았죠. 어저께 그죠? 엔비디아가 7% 거의 폭락을 하면서 최근에 주요 지지선이었던 그 105달러 정도를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완전 쌍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하지만 또 반대로 AMD는 호실적으로 시간 내에서 6% 상승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게 과연 어딜 따라갈 것인가의 어떤 걱정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는 약간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온 뉴스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투자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코멘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과소 투자가 과대 투자보다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투자를 더 하겠다는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반도체가 아침에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좀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고 또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뭐 본 실적 딱 까보니까 역시 반도체가 좋았구나. 거기다가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부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로 믿어야 되겠죠. 3분기에 HBM 공급을 하겠다. 3E 관련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승을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께죠. 1,000억 원 규모의 그 테스트 장비 공급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조금 삼성향 좀 기업들이 조금은 더 그죠? 주가 흐름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전공정에서도 뭐 PSK 같은 경우도 9% 그리고 제우스 또 이 회사도 상당히 못 가던 기업인데 오늘 한 7에서 8% 정도 약간 오늘 전공정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유진테크도 약간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조금 강하게 상승을 좀 이어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계속 그동안 강했었던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볼 건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시선을 좀 돌려야 될 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부장은 약간 삼성전자 쪽이 조금은 이슈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HBM을 뭐 이렇게 저가형 제품이든 뭐든 중국 제품, 중국 사양으로 해서 어쨌든 공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E 관련해서는 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말한 내용을 딱 본다라면 이번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이죠. 8월 초에 무조건 테스트를 한다는 통과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3분기에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9월 전에 물건을 주려면 8월 달에 배송해야지 9월 달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월 달 통과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원래는 8월 달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번에 발표하고 나서 11월이나 10월로 지금 통과 가능성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삼성 쪽에 좀 힘을 받고 하이닉스는 워낙에 주가 조정이 크다 보니까 약한데 저는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벽히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돌아서야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하한가 맞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돌아서는 게 8월 초에 하긴 된다. 그러면 소부장 관련해서도 상승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알다시피 HBM을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시장에서 HBM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좀 유리했었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디지타임즈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트렌드 포스 이런 것들 7월 16일 날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 언론지 쪽에서 계속 HBM3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M3 같은 경우도 뭐 8월달, 9월달 뭐 통과될까 이게 나오던데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항상 갤럭시 이제 신제품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 계속 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계속 티저 모듈이 유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해킹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언론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만 언론지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져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하이닉스의 독점이란 프리미엄이 있었지만은 뭐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좀 낫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동안은 뭐 H 후공정이 제한돼 있다가 그 부분이 이제 또 전공정이란지 레거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존버. 동의하죠? 존버? 반도체는 존버. 지금은 존버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존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반도체 얘기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브리핑 듣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에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종목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한 삼성 SDI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소식 여파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삼성 SDI 실적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방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3거래일 연속 매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터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 SDI는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주가 3.93% 빠지면서 3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산토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8천억 원의 추가 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후에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 빠지면서 31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은 방산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와는 반대되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58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2분기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크게 빠집니다. 9% 넘게 밀리는 모습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은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위치해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장에서는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HBM의 수요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반면에 밸류에이션 지금 구간이 부담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시선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루마니아로부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 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대형 SMR과 관련해서 소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체코 원전 수주 소식 이후에 주가가 쉬어갔는데 원전주 전반에 단비로 작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가지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방금 이 언급인 5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분들 다들 다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숙제를 더 떠넘기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떤 뭐 종목 이게 하시겠어요? 무슨 숙제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일단 사실 IT오젠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약간의 조정, 약보합 정도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짧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가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크게 확정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확전으로 간다 그러면 방산주들이 물론 이제 폭등으로 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제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낙폭이 커지면서 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LI 넥스원은 오른 것도 없는데 추세가 약간 이탈하면서 오늘도 한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산주들이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주가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말 저는 이번 달에 상당히 강했었던 게 그러니까 막판에 강한 게 이제 방산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오늘도 조선주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8월 달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에서 오늘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간밤부터 보니까 해리스가 또 그 지지율 또 뒤집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저 포함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일단 트램프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역전된 부분도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 누가 될지는 아마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역대 뭐 10번 중에 9번 맞춘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뭐 해리스가 된다 그 얘기를 하던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두산에 원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좀 같은 맥락에서 좀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이라는 게 어떤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적자 수주에서 흑자 수주 그리고 말 그대로 돈 되는 수주로 이렇게 시행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배라는 것이 수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건조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설계해서 이제 발주사에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곡블록이나 이런 것들 기자재 주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크한스 생산하는 게 길게는 2년이 넘어가게요. 짧게는 한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꼽혀지게 되면 이제 조선주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이거를 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직 수주 받을 것도 아니죠. 근데 일단은 두기는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 일단 우선 협상자 대상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정부 간 협상이라고 IJ로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뭐 정치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만약에 푸시가 들어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좀 틀린데 그게 아니라면은 가성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이길 곳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아직 있는 거지 수주한다고 도장을 사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 오늘 루마니아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일부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잘 했는데 저가 수주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그 물량이 빠질 때까지 적자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다라면 원전주 쪽은 수주 가능성은 99%인데 아직 사인을 안 하고 또 사인했다고 해도 내일 당장 이게 공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IJ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100%는 맞아요. 100%는 맞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이거는 뭐 각자의 어떤 판단이 틀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거의 뭐 99%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찌보면 7분 능선을 일단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정부 간의 협상이 IJ 이게 좀 뒤에 있을 예정인데 그게 되게 되면은 거의 뭐 수의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된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가능성을 높게 점치냐면은 일단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만 안 가면 저는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그동안에는 이제 마크롱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로 이제 유럽에서
발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마크롱은 이제 국내 상황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정치적인 관계도 보게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확정됐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체코 수주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주가가 진입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자문자문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체코뿐만 아니라 체코가 지금 이제 2기하고 2기가 남은 상황인데 2기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과 어떤 정치적인 관계 이게 왜 제가 정치적인 관계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2010년도에 노르웨이 그 전자사업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차가 자주파 사업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능이나 이제 가격이 우리나라 다 이겼거든요. 근데 노르웨이가 유럽 내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레오파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어떤 걱정을 또 유창희 대표님이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포함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 짓자면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단기 생각하신 분들은 원전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 뭐 드리면서 원전 요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웨스페이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저희의 의견이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가 베팅 섹터 그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실 오늘 지금 장중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 너무 바꾸고 싶어. 그래서 지금 바꾸시려고 오늘 그러면 바꿔. 근데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먼저 바꾸려 그러면. 일단 먼저 저는 오늘 음식료를 좀 가져왔어요. 사실은 오늘 좀 안전한 걸 조금 가져온다 생각을 해서 음식료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반도체를 할까 말까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를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그럼 내일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저는 9월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0% 이상 확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FOMC를 호재로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 지수는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러면 또 실적주들 또 의외로 7월 달에 못 갔던 섹터가 8월 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7월 달에 음식료 업종들이 좀 쉬었다는 거 본다면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입을 수 있어요.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슨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 좀 회피할 수가 있는데 음식료 업체들은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지어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건 유통이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경기 방어제 역할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분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데 밸류업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배당을 기대해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롯데웰푸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오늘도 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이제는 뭐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빙가류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예전하고 다르게 물론 요즘에도 무인점 가면은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낵 제품 관련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가 보면 인도 하브모어 회사랑 통합법인 설립을 했죠. 그동안 이제 인도 쪽에 롯데 제품에 상당히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라 롯데 초코파이가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3공장까지 증설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하브모어하고 같이 통합 인도 법인이 출범을 한다라면 인도 시장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 운영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신다라면 지금
1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횡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확인됐다라면 일단은 저는 2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8월 달 중에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6만 5천 원, 6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초코파이는 오리온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요즘 누가 초코파이 먹어요? 저 먹어요. 그리고 롯데 사장님, 저는 까먹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준비를 했는데 그냥 1+1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요거는 7월 22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7월 20일 나온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근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했어요. 조정하게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TSMC, 미디어텍, SK하이닉스를 제외를 하고 뭘 렸냐면은 태국 CP올 그리고 호주 울워스 그룹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포함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술 산업에 대해서 어떤 요 뒤에 띄셨네요. 요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만. 직접 해야 돼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 기술 산업 전망을 이제 하향 조정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SMC하고 하이닉스를 뺐어요. TSMC 빼고 글자가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아모레 퍼시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IT 쪽에서 이제 소비재 쪽으로 바꾸는 이제 모습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SK하이닉스라든지 TSMC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저게 뺐다라는 게 아니라 제외. 저게 비중을 좀 조절을 아니, 하고 쟤 다 팔았다고? 답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닐걸? 제외. 그러니까 일부 제외. 팔았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 돈이 다 절로 가면 상한가 가게? 아닐걸?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에서 어쨌든 여기 보면 보세요. 포트폴리오 나 끝났구나. 죄송해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제외된 종목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추천 종목에서 뺐다고요? 네, 뺐다. 알겠습니다. 추천 종목이 아니라 얘네들 포트폴리오예요. 얘네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이머징 마켓 리스트에서 특정 기업을 재조정한다게 되면서 IT에서 SK하이닉스, TSMC를 제거한다. 제거. 그러니까 그게 제거. 뉴스를 잘 봐야 되는 게 딴지 걸려는 게 아니라요. 딴지 좀 걸고 있네. 전량 요- 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거라는 뜻이 잘못 어폐가 다 팔고 이거 사겠다. 나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럼 비중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니까. 비중 조절해야지. 그럼 제거라고 하면 안 되죠. 제거라면 안 되지. 일단은 뭐 저는 뭐 제거 뺐다고 할게요. 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화장품, 음식료, 전력 수입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7월 달 들어가지고 바이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방산, 오늘 IT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음식료 관련돼 가지고는 롯데 웰푸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어떤 확신을 좀 드리기 위해서 방금 그런 기사도 좀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에 이런 이슈도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일단 좋은 꼴로 예상이 돼요. 지금 725억 정도 예상되면서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112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동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동안은 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중국 시장 때문에 되게 많이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중동 쪽으로 이제 매출을 늘려가게 되면서 차츰 이제 대장주로서 동네 바보형에서 대장으로 이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또 실적도 좋지만은 이제 코스알렉스라는 또 자회사가 해외 매출이 한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매출도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차트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만 원을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1만 원 정도 잡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 종가 베팅주 롯데 웰푸드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추후의 흐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손절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17만 5천 원이면은 내일도 터치할 수 있겠는데?
안 빠진다 보는 거죠. 안 빠진다 보는 거죠. 빠지면 할 말 없고 안 빠진다 보는 근데 거죠. 뭐 화장품은 전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퍼시픽은 딴지 걸려는 게 아니라 걸면서 한 건다 조금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모건 스탠리를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잘 봐요. 2022년 10월 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나오면서 동시효과 나도 얘기 좀 가시죠. 하자고요. 이거 짧게 할 거라고 얘기 좀 하자고. 안 가도 된다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빙하기가 끝나간다 얘기하게 되면서 모건 스탠리가 그 탑픽적으로 제시한 게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요 네 개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포트에서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말을 믿어야죠.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제거, 아, 나 제거, 진짜. 제거. 원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동시효과 한번 들어갈게요. 네. 동시효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4%, 물론 동시효과긴 합니다만은 4% 정도 놀래라. 상승폭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3%대로 아까 우리가 방송하기 직전에는 2.8%였는데 하이닉스는 별로 안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1%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조금 더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1% 이상 마감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조선주들도 좋네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4%대 상승 마감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도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차익선 매물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한미약품이 5%, 유한양이 4%,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6% 정도 가까운 하락 마감과 동시효과에서 지금 호가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코스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막판에 외국인들이 조금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그동안 많이 빠진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IT 부품주들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쪽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IT 부품 쪽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고르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긍정적이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사실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18만 원 초반, 18만 5천 원, 6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은 19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FOMC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지만 제한된 반등이 나온다라면 반도체나 IT 쪽으로 조금 힘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힌트가 엿보이는 오늘 하루의 마감의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봤고요.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동시효과에 정말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4% 상승인데 이 호가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쪽이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또 시장의 또 변화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은 어쨌든 이제 조선 이쪽 강세 보였다가 오늘 장 후반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다시 좀 힘을 또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 쪽을 봐야 되는데 선물 수급이 또 아쉽네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좀 이제 아까 8,000계약 정도 됐었잖아요. 좀 유지를 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4,000계약, 4,700계약 정도? 일단은 뭐 매수 계약 우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8,000계약 이상 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이 흐름이 내일 쪽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장 후반에 빼버리게 되면 내일 아침 쪽에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현물, 선물 같이 이제 매수로 끝났던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현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반갑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급들이 현재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IT 쪽으로 일단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금융, 유통업, 운장비 쪽으로 골고루게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등락현황을 좀 잠시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539 종목이 이제 상승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에서 334종목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좀 월등하게 상승 유무수가 좀 우위를 보이는지 여부를 일단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지수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1.1% 상승 마감이 예상되면서 2,768포인트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상승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은 좀 아쉽게도 현재 0.15% 약보합권 이제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오늘 코스피 쪽이 상승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한번 또 이어가 보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마감했습니다. 항상 이제 마감해 주던 분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데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1.15% 소폭 이제 막 그 소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15% 상승 마감하게 되면서 1% 상승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되면 좋았을 텐데 0.07% 거의 뭐 보합권 뭐 전 종가 수준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급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쪽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이 65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승으로 수급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4,443개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그 FOMC 결과 발표되는 거 맞죠? 네. 네, FOMC 결과 좀 나올 건데 일단은 뭐 이번에는 동결이죠. 거의 뭐 100%. 당연히 동결이 네, 아닐까요? 동결이죠.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주가 폭락 나오겠죠? 이상하게 저거 말이 어폐가 돼 있나? 왜냐면 이번에 동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전 다음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번에 9월달 금리 동결을 생각하죠. 동결, 네. 네. 역시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5%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은 저는 주가는 급락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게 좋다. 그래서 다음번에 9월 15일인가요? 18일 네. 그때쯤인데 금리 0.25%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은 힌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점도표에서 정말 정택은 이사님 도표는 6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번에 안 나오나? 그래서 저희가 알고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392.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 꼬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좀 파월은 약간 애매모호한 발언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거의 유력하다라고 동결 유력하다 보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 어떤 힌트를 줄까 그리고 어떤 힌트를 주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데이터에서 결정을 할 거다. 물가에 어떤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할 거면서 금리 인하 체계에서 찍어주지 않을 거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더라도 어쨌든 한다. 에 대한 포커싱 맞춰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동결을 생각한 이유가 여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얘기 드리면은 그 제가 연초에 그 올해 이제 각 IB들마다 금리 전망치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걸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요. 그 봤는데 그 연초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전 6월 달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예상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6월 달이었어요. 다 6월 달이었는데 미주하고 그 노무라만 유독 안 한다? 9월 달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미쳤나? 이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다 9월 달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미주는 이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면은 어쨌든 얘네들 전망이 맞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항상 튀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그죠. 예전에는 만약에 금리 맞으면 대박이니까. 동결한다 그러면 인하한다 그러고 뭐 인상한다 그러고 먼저 튀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양극단에 있는 내용을 별로 무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만 하죠. 연초에도 사실은 작년 3월에도 작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어요. 그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말 바꿔줘. 계속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는 인하할 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이 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유럽부터가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혼란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뭐 2번 할지 3번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9월 달에 1회 정도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그냥 마무리를 하자면은 쟤네들의 어떤 그 노무라든 미주 이쪽에 의견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한번 쟤네들 얘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뭐 지금 9월 달은 아니니까 7월 달 뭐 네. 동결하고 뭐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일 이제 새벽 FNC잖아요. 이거 끝나면 또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월 달 잭슨으로 해서 또 기다려야 돼. 또 8월 달 잭슨 뭐가 끝나기만 하면 그다음에 또 이거 해서 그 봐야 전에 이번 주 된다. 고용지표 보자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FMC는 관심도 없고 그냥 밤에 일찍 자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번 거는 그냥 스킵하시고 그냥 내일 아침에 새벽에 동결했고 어떤 얘기가 있구나. 그 미국 증시가 올랐나 떨어졌나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봐요 미국 증시. 안 보고 어차피 아침 일어나면 다 정리가 돼서 얘기가 나올 건데 굳이 그 피곤하게 밤새 그런 게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 저녁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얘기가 저희가 좀 말씀을 많이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롯데웰프드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요 두 종목도 일단 한번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종목 신중하게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기분 좋게 코스피가 벌써 마무리됐습니다. 갑시다. 빨리 끝내 갑시다. 근데 일단은 뭐 FNC 얘기도 좀 했고 저는 8월 달은 색깔이 좀 변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바이오라든지 시장 분위기요? 그렇죠.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선주가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도 강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8월 달에는 또 색깔이 또 달라질 것 같다. 8월 달만의 색깔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강했었던 거, 오늘까지도 강했던 조선주들 약간은 저는 일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들이 오늘 아까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약간 그런 조정은 아니지만 좀 기간 조정 가능성.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좋았어요. 7월 달에 좋았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수익률을 주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어쨌든 이틀 동안은 8월 달에 색깔이 좀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8월 달에 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시장이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올해부터 보더라도 12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1월 달 바뀌었는데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2월 달 가가지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달이 바뀌게 되면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좀 솔직히 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었는데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가 8월 달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섹터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분위기가 만약에 8월 달로 이렇게 확 그냥 전이가 된다. 그럼 일단 IT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반도체. 네, 그죠. IT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 속에서 이제는 아빠가 엄마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갈 거냐, 하이스 갈 거냐. 이걸 좀 선택해야 되거든요. 둘 다 사 그냥 뭘 싸워요 그냥.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반 나눠서 사요. 돈이 없어. 그러면은 돈이 레버리지 효과가 안 20만 나. 원만 있는 거예요? 안 나. 20만 원만 있는 그래서 거 아니잖아.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제 전공주 아까 얘기했던 전공주하고 레거시 그쪽을 보게 되는 거고 하이스 보게 되면 이제 여전히 H 후공정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은 IT는 봐야 된다라는 이제 양쪽 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다음 달 보고 그리고 IT 가게 되면 자동차도 같이 안 갈까요? 자동차도 요번에 가격 좀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수 상승이 아주 강하다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면 자동차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8월 달은 7월 달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폭과 대 반도체 지켜보자로 이제 합의 보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예, 뉴스타기 유치원 대표였습니다. 요건 안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